강원도까지. 또 강원도 경계선에 가평 가면 강원도 경찰이 받아가지고 또 화천까지 다 안내했어. 대단해. 그래가지고 딱 가면 뭐 MBC, KBS 9시 메인 뉴스 다 나가는 거야. 예. 몇 년을. 예. 그러니까 첫 해 하는데 6월 초여름 아니야? 나른한 초여름이야. 그럼 북한강 그 평화 때 그 강변 둔턱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초창기 때 안숙선이 김독수패 예. 국수호 예. 왜 모든복 예. 그 국수호 뭐 하여간 정승이 뭐 예. 이거 김청자 소프라노 뭐 테너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호화롭고 그렇게 아주. 조용한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해열이 막 부는 거야. 맞아요.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응? 다른 분이 했어요. 누가 해줬어요? 윤소희 씨가 해줬어요. 누가? 그때. 막 비가 막 오고 엄청나게 막 몰아쳤다면서요. 바람 막 바람이랑. 그냥 막 예. 비바람이 예, 쳤는데 들었습니다. 근데 황인영이가 예. 중앙에 있었던 게 만만하니까 야 너 나하고 사해봐. 그래가지고 황인영이가 사해보는데 이 마이크가 안 들어가 쌩쌩 바람이 불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 정도야. 국수 이 큰 무대 해가지고 국수 무용단 그 북이 얼마나 많아. 막 쓰러지는 거야. 네, 동참했던 분이 그렇게 응, 얘기했어요. 그렇게 막 휘몰아치더니 그래도 강행했지. 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김덕수 뭐막 사물을 막 하고 그러니까 한 20분쯤 하니까 언제 그러냐 또 조용해지는 거야. 아, 세상에 그 너무 노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서운했는데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이제. 놓아줬어. 서운했던 게 근데 풀리는 난 몰랐는데 그때 버스가 12대가 갔단 말이야. 예. 12대가. 그러니까 그 어느 버스에 스님이 탔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옆에 사람들 그러더래요. 아, 자기 느끼는데 홀령들이 서늘한 그 기가 쫙 오더니 혈압이 막 불고 나는 그 소리 듣고도 믿지는 않지만 네네네. 세상에 건 우리가 창의 일 속에 있고 많은 존재 아메바 같은 지구에 붙어 사는 네. 인간이 뭘 알겠는가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막연한 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건 느껴. 뭔가 이건 그 홀령이다 뭐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 뭔가 에너지가요. 우리가 어떤 뭐 텔레파시라도 좋고 지금 알텐데 에너지라도 좋고 뭔가 우리가 정성을 모니까 뭐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데 그럼 뭐 거기서 뭐 하면요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참 찐했어. 예. 뭐 이렇게 뭐 눈물 흘리고 손수건 눈물 닦고 말이야. 그리고 처음이거든 그때 당시. 응? 정말 선생님 때문에 우리가 진원지 한번 하시죠. 6.25 다 겪었지만 직간접적으로 다 그 슬픔을 안고 있는 거야 상처를. 네. 그런 거를 최초로 이제 한번 네. 하니까. 그래서 그 백두진 총장 그 양반이 그 한 얘기서부터 그게 그러니까 60년대 받고 90년대 한번 30년, 40년 후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 필연도 있고 우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참 그런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껴. 그때 동참하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갔습니다. 그 참국사라고 이제 국악방송에서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뭐 이렇게 참국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뭐 마음으로는 성원하지만 이건 경제적인 뭐 도움은 못 드는 입장이지만 그 정말 우리 국악을 작게 얘기하면 국악을 살리는 거고 더 넓혀 얘기하면 우리가 전통 문화를 살자는 얘기이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그 거두절미 모든 건 역사라는 건 다 단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그 발전해가는 게 역사인데 늘 얘기하지만 온고 지신을 안 해. 온고를 하지 않고 지신만 하는 거야. 법고를 하지 않고 창신만 매달려. 왜 요즘 무슨 새로운 걸 산뜻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걸 번쩍한 아이디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자는 얘기만 몰두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 새로운 문화가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쓰나다나 온고해가지고 과거를 살펴가지고 거기서 자양분을 삼아서 연장선상에서 새 문화가 나오는 거야.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과거는 거두절미야.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만 만들어 보자 이거야. 새로운 게 어디서 나옵니까? 축적된 영양분이 없는데. 축적된 영양분이라는 게 뭐야? 과거를 잘 살피는 거거든. 그게 온고야. 진부한, 우리가 진리라는 건 가까운 데는 거야. 온고, 과거를 잘 익혀가지고 거기서, 아, 이렇구나. 그리고 저 현재, 미래를 창조해 가는 건데, 과거는 거들면 이미 후진 얘기다. 이건 지나간 문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큰, 우리가 시대 인식의 큰 오류야. 그러면 과거를 잘 살펴, 아, 우리가 과거가 이랬구나. 그러면 오늘의 나는 이래야 되고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게 지혜와 슬기 아니야. 온고와 지신을 해야 되는데, 그 또 우리가 실학에서 얘기하듯이 말이지, 법고 옛날을 잘 살펴서 그것을 하나의 롤 모델, 요즘 얘기하면 롤 모델을 해가지고 법고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창신하는 거야. 우리가 과거에 진부한 단어가 아니야. 나는 그래서 요즘 늘 주장하는 게 온고하고 지신하는 거, 그 다음에 법고해서 창신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음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 세상이 급히 살다 보니까 일단 뭐 온고고 법고고 간에 하여간 창신하고 지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다 거품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일단은 과거를 살펴야 돼. 온고를 하고 지신, 법고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온고 법고의 대상이 뭡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는 그 옛날을 살피는 거지. 역사를 배우는 거지. 거기서 아 이렇구나 하고 깨우쳐 가지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문화 창조죠. 창조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과거 없는 온고 없는 창실이라는 건 거품이야. 3년 5년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품 문화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품 문화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버블 경제라고 IMF 때 경제가 거품 꼈다 그러잖아. 제일 많이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문화예술계의 거품이 제일 많아 지금. 거품 다 쓸어내야 돼요. 이 거품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문화활동을 한다면은 모든 우리 예산, 시간 낭비, 예산 낭비야. 다 거품 쓸어버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솔직담백하게 막 가슴 열고 정난하게 흙에서 싹 튀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이러한 정법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그런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국사라고 하는 거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악 방송 살리자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전통 문화가 뭐고 우리의 뿌리가 뭐고 과거가 뭔지를 살피자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갖다 튼실하게 만드는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참국사 작은 벽돌 한 장 놓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붙어서 가면은 뭔가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악을 사랑한다, 또 뭐 우리 고미술을 사랑한다, 뭐 우리 이 고고학적인 그런 무슨 도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떤 우리가 장르 의식에 얽매지 말고 국악을 사랑한다는 결국 우리 전통 문화, 우리 뿌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고 자기의 소중함, 우리 모두의 소중함을 인식할 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국악원장 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장르식 국악만이라 국악을 중심으로 한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을 참 소중히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쓰나다나 우리 선조서부터 수천 년 내려온 세월의 축적으로다가 앙금이 앉은 우리 문화 태적층 아니야. 응? 그런 태적층이 쓰나다나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얼마나 소중해. 우리 삶의 축적인데 다 우리 개개인이 자기 삶이 소중한 겁니까? 이 소중한 모든 국민의 소중한 삶이 모여서 문화가 되고 우리 역사가 된 건데 이런 걸 왜 우리가 과소평가를 합니까? 참 정말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시대적인 하나의 과도기지. 서양 문화 어떤 서구 일변도적인 서양 문화에 대한 선망 같은 것 때문에 늘 자기가 겪던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게 환호하다가 20세기 후반을 한 30년 정도 60년 70년 80년 겪어봤잖아. 역시 쭉 발효돼 가지고 내 환경 내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80년 90년대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래 쓰나다나 나는 나다 너는 너고 이런 걸 느끼게 어떤 자의식이 싹트게 된 거야. 문화적인 자의식이 싹트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도 소중한 거다 그런 걸 이제 자각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 21세기 와서는 전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있고 남의 문화도 좋은 거 받아들이고 어떤 어떤 문화적인 주인의식이 좀 확보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0년 말에 국악원장 하면서도 요럴 때 시대적인 어떤 문화의 분위기가 바뀌려고 그럴 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좀 알리려면 우선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캠페인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억 운동, 100억 국립국악원 발전기금 100억을 모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존경하는 그 우리 시대의 그 철학이라고 할까 어떤 사상적인 그 지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최정호 교수, 또 김지하, 또 고려대학교 그 홍일식 총장, 그 이제 인사동에서 만나가지고 국악만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살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공동대표 하시라. 그래서 100억 기금 흡족히 선선히 해서 국악원에서 이제 예약당에서 출범식도 했지. 응? 그때 신낙균 선생 그 문화부 장관 할 때 같이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억 기금 모으기를 그때 그 시도를 했었었죠. 그때 이제 여러 당의 이제 이기용 사장, 그 좀 웅진의 윤석금 사장, 박영사, 한길사, 해가지고 1억씩만 내. 그래가지고 11명 그 이제 이사해가지고 그럼 한 10억 우리가 자체기금 그럼 근데 국민성금 100만 원씩만 내가지고 100만 명 우리 전통문화 좋아하는 양분들 100만 명 모이자 이렇게 좀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국악방송 그 설립 때문에 올인했죠.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방송 하나 설립한 데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방송 출신이니까 조금 그 맥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이점도 있었었죠. 그래서 국악방송 그 올인하느라고 이제 그 문제는 조금 뒤쳐보다니까 내가 딱 2년을 이제 그 시립대학교 교수하면서 2년을 겸직을 했거든. 그 2년 동안에 이제 다 못했어요. 그래서 국악방송 하나 이제 설립을 인가를 받아놓고 제가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그런 바람에 그 100억 기금은 좀 도중하차가 됐지만 그런 연장선에서 볼 때
지금 참국사에서 그 모금 그 기금 모금하면서 뭐 한다는 건 아주 내가 100% 찬성이고 국민들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면 국악 방송 살리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국악을 중심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살리고 이것을 뭔가 좀 우리가 역사를 좀 개척해 가자.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이고 지성인들이라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 순응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주역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동참을 해서 그래 국악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통문화 어떻게 좀 꽃 펴보자. 우리가 시대적인 조류를 봐도 아시아 시대 아닙니까 지금. 쓰나다나 세월이는 다 부침이 있는 건데 서구 문명 중심주의 세상이 구도가 좀 패러다임이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좀 중국이 부상하면서 아시아티가 왔는데 그럼 우리 아이덴티티 한국 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지금 시점이야말로 눈이 벌겋게 똑바로 뜨고 좀 바라보고 살려야 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뭔가 국악방송, 국악원 뭐 이래가지고 전통 문화의 지킴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 좀 힘 모아주자. 힘을 모아야 돼.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흔히 얘기는 어떤 데 조금 이렇게 선심 쓰는 식으로 도네이션 한다는 얘기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한번 이런데 전통 문화 창달하는 기관에다가 한번 관심을 좀 열정을 좀 모아주자. 이런 거는 제가 좀 살아온 인생 경륜에 의해서 한번 뭐 호소한다 그런가 뭐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이슈라고 할까 시대적인 이슈입니다 그냥. 뭐 우리 원장님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국악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조금 더 관심 좀 갖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국악을 생활 속에서 가깝게 좀 그렇게 좀 그런 시대도 좀 와야 되겠는데 창국사도 그런 쪽으로도 좀 통로를 좀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집에 국악기 단수 하나라도 좀 갖고 국악 모임이라도 이렇게 동네 단위로나 아니면 학교 단위로나 이런 것들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제가 이제 그쪽 국악 쪽에 좀 잘 아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화석화된 아주 그 고착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조금 유연하게 좀 세상이라는 게 그러면 국악하고 전통하면 꼭 과거 원형만 지키려고 우리 집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우리 모든 문화예술이라는 형식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미학이나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시대적인 앞서가는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정서 이것을 전통이라는 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거니까 좀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너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 시대의 우리 정서는 어떻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꾸 새로운 걸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너무 과거에만 안주하는 게 아닌가. 전통 해가지고 과거의 레파토리만 계속 리피트해서 반복해서 먹여주면 식상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도 소중하지. 왜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 클래식 음악은 만고의 고전이니까 항상 들어도 감명 듣고 좋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흐름도 있고 또 다른 흐름은 시대에 자꾸 적응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시대적인 정서, 미감을 갖다 개발하는 이런 데 너무 좀 소홀한 것 같아. 한다는 게 요즘에 휘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설픈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가슴앓이 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감동이 뭔지, 뭐 정말 아름다움이 뭔지 진지하게 천착을 하고 고심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새로운 줄기, 새로운 물줄기가 필요한 세상이 아니냐. 근데 너무 그냥 단순한 것 같아. 그냥
과거에 매몰돼 있던지 아니면 그냥 뭐 어중삐게 그냥 휘전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이것저것 하는 그런 아무 감동도 없는 그냥 그 음향의 낭비 무슨 뭐 이런 거 같은 게 조금 그 좀 안쓰러운 거 없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건 10년, 20년을 땀 흘려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세상이 아니야. 응? 그렇잖아. 근데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하면 그냥 2, 3개월 안에 그냥 뭐 퓨전 스타 뭐 난 이런 건 난 거품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세상살이 할래 뭐 다 뭐 정중하고 무슨 고답적인 것만 세상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서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쉽게 또 흥미 위주 또 뭐 자극적인 표피적인 뭐 이런 거로 너무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일회성의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세월이 변해도 무슨 요동을 쳐도 꾸준히 변하지 않는 펀더멘털이 있어야 되거든. 토대가 쭉. 그런 문화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전통 문화에서. 그래서 전통 문화가 조금 전통 문화가라는 게 보수적이고 항상 그렇게 네거티브형으로 수동적으로 하기 쉬운 속성이 있어. 그걸 늘 그런 그 위험성을 감안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그건 아니고 이걸 보완하는 진취적이고 자꾸 개발해가는 새로운 걸 모색하고 뭐 창의적인 걸 갖다 가미하고 이런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게 우리 문화 풍토의 좀 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그런 걸 앞장서는 게 이제 국악방송이지. 예. 방송이라는 거는 좀 자유분방하다고 그럴까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원적인 걸 시도할 수 있는 게 방송이니까 국악방송의 소임이 참 막중한 거죠.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이제 전환기, 과도기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감안할 때 더더구나 국악방송이 정말 어떤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 여기 직장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가치관 흐름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운명을 갖다가 개척한다고 하는 어떤 그 자긍심, 뭐 소임, 뭐 이거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교수님 일반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 말씀을 경청을 하게 될 겁니다. 국악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국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있거나 그런 많은 그런 애청자층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국악 사랑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국악을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한번 다가서 보자, 거기에 권유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즘 귀들이 뭐 전부 그 서양 쪽에 많이들 이렇게 물들어 있고 그래서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고 예, 우리 것이라면 그저 낡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게 그렇게 되고요. 국악하고 거리감 자체가 교육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야? 그래 뭐 그냥. 네네네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서양 음악 인트로덕션 개론에도 보면 이제 되게 우리가 세상 만사는 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보거든. 네. 편견을 가지고. 시대가 그래 국악을 좋아한다는 건 후진 얘기고 네. 서양 음악을 하면 교양인이고 네, 네. 뭐 교향곡 몇 개 알고 무슨 콘체르토 몇 개 알면은 저 사람 좀 대단하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편견 속에서 살았거든. 네. 그런 편견을 없애면 돼. 네. 우리가 문화에서는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을 의식해서 부안해동하고 살면은 자기 인생은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떳떳하게 아 나 그거 싫어. 90%가 다 좋아하더라도 난 그건 싫어. 나 가만히 생각 이게 참 이것도 좋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문화를 보는 또 인생을 그렇게 사는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국악 뭐 지리매절해 뭐 재미없어 이러는 것도 이제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또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참 소탈하고 소박하고 아 우리 옛날에 내 자화상을 그대로 표현해줬구나 하는 이런 또 진솔한 게 있잖아. 이제 또 무슨 서양막 들으면 서양막대로 다 뭐가 좀 그 장엄미라고 할까 무슨 뭐 여러 가지 형식미라고 할까 여러 가지 또 우리하고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거. 그런 점을 좋아하는 거고 국악엔 국악에 또 좋아하는 좋은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서양말 조금 좋아하면 일단 이건 OX 흑백 논리야. 이건 싫어. 그런 어떤 그 단세포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난 그 사람 참 안쓰럽다. 뭐 어떻게 불행까지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래 세상이라는 참 다원하시고 정말 360도의 세상에 컬러풀한 건데 왜 그렇게만 세상을 보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20세기 후반에는 왜 흑백 텔레비전 하지 않습니까? 흑백 논리, OX 논리 이거냐 저거냐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컬러 텔레비 시대 아니야? 컬러풀하단 말이죠. 다원화 시대는 거 아니야? 다원화. 모든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래? 인정을 해야지. 이 사람은 옛날에 왜 흑백일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 야, 저 친구는 왜 저래? 쟤하고는 사귈려면 아니구나. 이랬다 그랬지만 문화도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를 일단 공감을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그렇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지사지에서 가만히 보니까 좀 매력이 있구나. 참,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여유라고 할까. 이제는 새끼 먹기 와서 그냥 발버둥 치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을 갖다 조금 여유 있게 보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도 이제 그렇게 볼 때가 된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OX 논리야.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건 싫어. 이런 걸 벗어나면은 자연히 그래 국악도 보니까 쓰나다나 내가 과거에 살아온 내 분신이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체질 정서 이랬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 있는 거야. 편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술이라는 데선 제일 그 질색이 이제 편견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미술 작품이고 뭐 볼 땐 자기 어떤 선호도 편견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보면 그 상대방 예술의 진가가 안 보이는 거야. 국악도 난 우리 시대 우리 동시대 사람 우리 시민들이 국악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싫다지 그냥 아무 마음 열고 정말 딱 그 순수하게 접근하면 이건 정말 이런 점은 참 좋구나 이런 점은 참 이런 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국악을 좋아하자 나쁘자 이런 그런 거보다는 그래 우리가 조금은 인생을 갖다가 여유를 가지고 그렇구나 상대방도 이해하려고 하는 도량을 가지고 보면 우리 문화의 좋은 점이 자연히 부각되고 그래서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었구나 이런 게 매력이 이런 게 좋아서 선조들이 그렇게 거기 매달렸구나 하는 거를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세대가 바뀌었지만 내 세대만 하더라도 전쟁 후 세대 무슨 문화요, 가치요, 윤리요, 도덕이요 다 뒷전으로 밀렸잖아. 우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세끼 먹어야 되니까 이런 세대 때문에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문화적으로 가치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걸러야 돼. 이제 뭐 라면 세끼 먹을 정도 됐으니까 그래 좋은 게 뭔지
뭐가 더 보람 있는 건지, 뭐를 우리가 버리고 선택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부터 우리가 정지를 잘해서 21세기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갖다 이제부터 좀 이렇게 차곡차곡 체계를 세우고 방향을 잡아주고 할 때가 지금이야. 예. 아이고 우리 교수님 기나긴 아주 시간. 중요한 말씀 진짜. 아주 구기부이 감사합니다. 아주 저기 넉넉히 담았습니다. 우리 우리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우리 우리 선생님. 오늘 이 밥을 선물해 주셔서 너무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늙은이를 갖다 이렇게 과찬해줘서 고맙다.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 너무 강령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문화 이 문화 지킴이들이 아니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